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구치소에 들어 앉아 있는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 그분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22일 날 잡혀갔으니까, 잡혀간 날짜도 어떤 신문은 21일 3월, 어떤 신문은 3월 22일 다 달라요. 정말 의아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게 다르게 나올 수가 없지요. 자, 긴급 체포라고 하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 사람을 체포를 빨리 해서 격리시키지 않으면 도주를 하거나 증거인멸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긴급 체포를 하지요. 그런데 한 건, 네이버의 업무 방해를 한 건을 가지고 했다라는 게 지금 긴급 체포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져서 이 친구가 검찰에 넘어가서 검찰이 어제 기소를 했지요. 어제 기소를 했어요. 기소 내용이 딱 한 건입니다. 1월 17일 이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여성 단일팀 구성에 대한 네이버의 기사에 댓글을 조작했다. 그래서 이제 법률적 용어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컴퓨터 시스템으로 기사가 올라가고 댓글이 달리고 하는 부분을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이렇게 조작을 한 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건에 관한 드루킹 일당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는 긴급 체포를 한다고 안 한다고 달라질 게 있어요. 이미 1월 17일 날 벌어졌던 일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거인멸할 것도 없고 도망을 갈 데도 없는 사람 오랫동안 지켜봤을 건데 그런데 긴급 체포를 했다라는 거는 그건 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또 이 언론과 차단을 시켜서 가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1월 17일 날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이 네이버에 여론 조작이 되고 있다. 특히 평창 단일팀 문제 등과 관련해서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신문의 크기가 얼만큼 보도된 줄 아십니까? 강면에 이렇게 절반쯤이 그 기사로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일, 19일 날 네이버가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각 신문에 한 면씩 보도됐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고발했을 때도 크게 보도됐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고 김어준이가 블랙하우스에서 떠들고 할 때 크게 보도된 사건이 그 일에 주범이 잡혔는데 보도가 한 줄로 안 났다라는 것은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이 보통 어떤 이런 중요한 사건의 정치 사건이죠. 이거 정치 사건 아닙니까? 이게 정치 사건이 아니고 단순한 업무 방해라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떠들 이유가 없잖아요. 정치 사건이지요. 정치 사건에 자신들 여당의 대표가 떠들고 네이버가 고발을 하고 네이버의 여론 조작으로 한 면을 전체를 보도하던 사건에 범인이 잡혔으면 당연히 경찰은 범인 3명을 체포해서 긴급 체포해서 지금 이렇게 조사 중이다라고 기자들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안 한부터도 아주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긴급 체포한 사람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3일 만에요. 72시간 긴급 체포하고 이 구치소에 나올 수 있죠. 자, 그 3일 안에 맞춰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러면 드루킹이 영장 실질 심사를 요구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지요. 자기도 변호사 샀어요. 자기 멤버 변호사 한 명이 변호사를 해주고 있다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기각이 되고 영장이 청구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시점에서는 이 정치적 사건에 관련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경찰이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알려야 되지요. 그런데 25일 날 구속됐는데 30일, 5일 만에 검찰에다가 자료를 넘겨주고 끝났어요. 자, 1월 17일 한 건이면 조사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요. 그랬는데 170개 압수해간 전화기 중에 133개를 그냥 검찰에 넘겨주고 37개는 빼놨다는 거 아니에요. 왜 빼놨을까요? 그게 좀 심각했겠죠. 그리고 검찰에 자료를 넘겨준 다음에
기소 내용하고는 별개로 설거머니 그냥 김경수 자료가 있다고 요 근래에 검찰에 와서 툭툭 던져준 모양이에요. 한 3번. 자, 공식적으로 경찰이 검찰에 넘긴 자료에는 김경수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딱 이 체포한 혐의, 네이버 한 건 댓글 조작한 그걸로만 딱 넘긴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시작은 엄청 시끄럽게 했는데, 그리고 체포도 엄청 시끄럽게 한 거예요. 긴급 체포해서 구속까지 바로 갔어요. 그랬다면 엄청 중요한 범죄인데, 검찰에 넘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범죄로 넘긴 거예요, 경찰이. 자, 왜냐? 이게 마치 심각하고 중요한 것처럼 해서 검찰에 넘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당연히 언론에 보도가 되겠죠. 우리가 하루에 수십, 수백 명씩 구속되고 체포되지만 모든 사람이 언론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발단과 긴급 체포, 구속까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일사천리로 가놓고는 마지막에 그 처리는 슬쩍 하고 넘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넘겨받았지만은 경찰하고 지금 뭘 다투고 있어요?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 건이 어떤 건인지 검찰들은 빠꼼이잖아요. 그래서 검찰들은 경찰이 어디서 지시를 받고 청부 하명 수사한 건이구나라고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보안만 조심하지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더 보탤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우리는 여기 손대지도 말고 그냥 시간만 때운 거예요. 기소할 때까지. 법적인 시간만. 그리고 담당 부장 검사가 휴가 갔다는 거 아니에요. 휴가. 그러다가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월요일 날 드루킹 와서 조사 한번 받으라 하다가 안 간다니까 곧바로 어제 기소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경찰은 뒤늦게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서 뭐 김경수 의원 관련 무슨 뭐 돈 문제 조사 이러지 않습니까? 자, 저기 전화기 170대를 언제 어떻게 댓글을 달는가 포렌식으로 다 조사를 해서 그걸 공개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고 USB를 공개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고 그 컴퓨터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댓글을 달았는지 그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가 그거 다 점검물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일에 경찰이 다시 조사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이 일과 관련되는 의혹을 수사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증거를 인멸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경찰이 여기에 손을 떼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 경찰이 벌인 어처구니 없는 수상한 행동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한국당은 곧바로 제가 볼 땐 검찰과 경찰이 이 사건에서는 객관적으로 수사를 할 능력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특검을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어떨 때 특검을 하느냐?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때는 특검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건은 그런 논리로 바로 특검을 가야 된다고 보는 게 맞고요.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될 겁니다. 청문회를 또 지금 곧바로 안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당이 이걸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면요. 지금 정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4월 27일 날이 되면 모든 이슈들을 빨아들일 블랙홀을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까 4월 27일 날까지만 이걸 뭉개면서 가면 그때는 남북회담의 이슈가 모든 것을 다 잡아먹어 버릴 거다. 이런 계산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월요일 날 이 건이 터지니까 김기식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물론 김기식은 선관위에 의해서 이 위법이다라고 돼서 집으로 가게 된 게 사전에 정해진 운명이기 때문에 그건 김기식은 그렇게 처리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정권이 홍준표 대표를 그렇게 1대1로 면담 좀 해달라고 홍 대표가 칭얼칭얼하게 엄청나게 이야기해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다가 왜 갑자기 번개팅을 했을까요? 4월 27일 날, 4월 27일 지난 금요일 날? 왜 했을까요? 그냥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협조 때문에요. 야당이 그 반대하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는 정권인데 왜 갑자기 남북회담에 협조를 하고 싶어졌을까요? 그리고 그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에 대해서 선관위에 넘겼고 거기서 위법이거나 평균치 이하의 도덕성이
이렇게 입증되면 그만두게 하겠다. 그랬을 때 제가 그날 MBN에 나가서 저거는 이미 그만두게 하기로 짜여진 수순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겨레가 유일하게 그날 댓글 조작을 민주당이 주장을 해서 고발해서 범인들이 잡혔는데 민주당 당원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크게도 보도 안 했어요. 그날 보도된 한겨레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금요일 날? 여기서 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겨레는 안 보니까. 대부분이 그 기사를 못 봤어요. 한겨레가 그걸 쓸 때 좀 이상하다라고 썼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걸 썼다고는 저는 안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로 파장이 될 줄 알았으면 그거 보도 안 했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조선일보가 그 댓글 조작한 사람들이 민주당 당원이고 체포됐고 이 권력 핵심 의원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겨레 신문 보도 다음날 조선일보가 과연 그렇게 이렇게 장황하게 준비가 됐다는지 보도한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한겨레가 보도하기를 기다렸다가 뒤에서 이제 2등으로 갔을 거라고 봅니까? 어떻게 봐요? 그날 오후에 TV조선이 저는 안 봤는데 이제 김경수 의원을 사실상 언급을 하면서 김 의원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나왔다고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최순실 문제를 1년 전에 알았는데 못 쓰고 미르재단 K스포츠를 누가 썼어요? 한겨레가 제일 처음 보도를 했지요. 그 다음에 조선에서 이제 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바로 준비되어서 기사가 저렇게 완벽하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알았지만은 쓰지 못할 이유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이거는 권력의 한마디로 용의 코트를 뽑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용이 화가 나면 죽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은 흘러가는 모양새가 예기치 않게 자꾸 커지면서 터져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가 그냥 댓글 조작팀이 하나 이렇게 서로 간에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농공행상을 둘러싸고 이해가 엇갈려서 수습이 안 되어서 폭로하려다가 긴급 체포되어서 구속되었다. 이런 선을 넘어섰어요. 이 일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선거를 하면요. 선거에서 유세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그 유세를 보고 더 나은 사람을 뽑는 게 선거에서 핵심이라고 봅니까? 상대방의 비리가 터져서 제거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까? 사실은 올바른 민주주의를 하려면 네거티브가 아닌 더 나은 사람을 뽑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부득이 대한민국의 정치는요. 네거티브에서 살아남느냐 죽느냐로 좌우되지요. 그냥 내가 정책은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정책이 두 번째 문제예요. 지난번에 문재인이 무슨 정책을 공약했는지 기억을 하고 홍준표가 무슨 정책을 공약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요. 한두 개만 기억나지 대부분은 정책을 다 모르고 있어요. 안철수는 뭘 했는지 안철수하고 홍준표는 뭐가 달랐는지 정의당은 뭘 주장했는지 그걸 좀 적어봐라고 하면 10점 받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100점에서요. 그런데 네거티브에서 누가 더 무슨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가는 그런 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TV 토론에서 문재인한테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리고 내가 안철수입니까? 갑철수입니까? 물었잖아요. 그때 안철수가 왜 물었어요? 민주당의 캠프에 선거 대응 지침 문건이 입수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안철수를 이렇게 MB 아바타라고 공격을 해라. 안철수가 갑철수다. 갑질. 실제로 갑질을 하는 철수다.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이 되어 있었는데 누굽니까? 드루킹이 실제로 퍼뜨린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로 봤을 때 민주주의의 올바른 모습들이 선거에서 이렇게 관철되어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아니라 엄해와 왜곡과 또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다 작업이 되어가지고
언론을 조작해서 그것이 조작된 여론이 사실로 만들어지도록 보임으로써 대통령에 당선되는 문제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건에 있어서 문재인 캠프가 관여했고 그 관여라는 거는요.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보고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관여했고 그걸 보고를 받았다면 민주주의의 근본을 어떻게 했다? 그는 근본을 파괴한 행위입니다. 자기들이 댓글을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재탕 삼탕 울고 먹었습니까? 자, 그 댓글을 그렇게 지시한 부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박근혜 전 정부는 그게 직접 관계는 없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그걸 했다면 그건 처벌받아 마땅하지요. 그런데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 그걸 조직적으로 사무실을 꾸려가지고 수백 명이 모여들어서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지시를 받고 어떤 여론을 조작해라고 지시를 받고 그걸 갖다가 조작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보고하고 그렇게 됐지. 그냥 드루킹이 아무 기사나 자기가 지사 선택을 해서 했다고는 안 봅니다. 정말 이게 이 조사가 제대로 되면요. 오늘 어떤 기사를 띄워라. 어떤 기사를 밟아라. 하고 오다가 내려왔을 거고 그 오다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결과가 찬반이 이렇게 돼서 위에 댓글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는 것까지 보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바로 탄핵감이지요. 그럼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갖다가 자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강도보다도요, 정권이 훨씬 더 예민하게 느끼고 자기들이 이게 얼만큼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 체포를 하고 바로 구속시켜버리고 시시시 하면서 보도되지 않도록 하다가 지금 터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자행했다고 하면 이것은 자신들의 논리대로 이제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여론을 조작해서 당선된 정권이 물러나라고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자, 거기서 무슨 문재인이 보고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김경수가 지시하고 받았다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문재인이 뭐 알았냐 안 알았냐 하는 부분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죠. 지금 박근혜 최순실 관계에서 어떤 거는 보고하고 했을 거고 어떤 거는 보고하지 않고 알아서 밑에서 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박근혜한테 책임을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자면 이 문제에서도 똑같이 문재인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오만해지고 권력이 소수한테만 집중된 겁니다. 제가 누누이 제 별별 특강이나 뉴스 브리핑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이 정권을 도대체 몇 명이 끌어간다고 보느냐. 제가 볼 때 10명 안팎이에요. 중요 결정은 5명 안팎에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박근혜 정권의 고영태가 이 정권의 누구라고요? 드루킹이에요. 고영태가 왜 폭로를 했을까요? 조선일보에? 지는 최순실을 위해서 또 최순실이 시키는 일을 국가를 위해서 한다고 지 나름대로는 면접도 보러 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천 세관장인가? 지는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별것도 아닌 일로 최순실이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니까 그걸 들고 어디 갖다 줬어요? TV조선에 갖다 준 거 아니에요? 자, 드루킹도 자기는 2004년부터 노무현 정권 때부터 정권을 위해서 문 정권에 오기까지 그렇게 10년이 넘도록 헌신을 했고 내가 돈도 갖다 대고 사무실도 운영하고 이 조직을 만들어가 그 뭐 이혼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이 지저분하게 그 친구의 이혼 비용을 경공모의 비용으로 일부 전용했다. 그것까지도 또 거론을 하셨더만요. 아니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 이혼 당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정상인이면 집에도 안 가고 밤새도록 그걸 하고 있으면 이혼 안 당하겠어요? 그리고 드루킹 입장에서는 몸을 바쳐서 했는데 어느 날 자기한테는 한 자리를 주기를커녕 대안을 제시하기를커녕 내가 A라고 불렀으면 상대가 B라고도 해야 되는데 A라고 하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밟은 거죠. 그러니까 드루킹 입장에서는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깨끗한 척 하면서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는 놈들인가 내가 까발리면 국민들이 멘붕이 올 거다. 2016년부터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이야기해 볼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저거는 그냥 제거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폭령하고 똑같은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영태라는 사람이 당긴 방아쇠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럼 박근혜 정권이 수습할 일이 기회가 10번, 20번도 더 있었을 건데 결국은 수습이 안 되는 방향으로만 갔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임기만 채워주라. 그리고 너네들이 추천한 총리를 받아줄게. 그래서 끌어갔으면 임기는 채워고요. 또 그 사이에 수습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방도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딜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자신이 코너에 몰리는 방향을 택하지 않고 매번 늦은 수를 뒀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매우 급해져서 최순실이 독일로 도망을 가고 세계일보 인터뷰가 나온 날 뭘 했습니까? 국회에 가서 개헌을 찬성한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태블릿 PC가 터지면서 그냥 날아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런 결정을 했느냐? 소수가 결정을 다 했어요. 최순실과 3인방과 우병우 등이 결정을 했는데 최순실이 가버렸으니 이 머리가 마비됐고 우병우는 검찰식 사고를 가지고 계속 그때 뭡니까? 우병우의 그 형님이라고 부르는 감찰관, 특별감찰관 그 친구를 계속 이렇게 갈구고 또 언론사를 압박만 했죠. 심지어 뭐 조선일보의 논설위원 한 명을 또 비리 혐의로 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송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사건을 수습할 타이밍을 상실해버린 거죠. 자, 문 정권이 지금 여기까지 터져버렸다면 이 자체로도 지금 고작 드루킹 정도 되는 인물을 달래고 얼러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능력을 상실한 거죠. 자, 고영태가 TV조선에 갖다 준 거는 언제 갖다 줬다고 그랬습니까? 2015년 가을쯤에 갖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 동영상까지 같이요. 그러면 그게 1년쯤 지나서 터져버린 거죠. 2016년 9월 달부터 터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드루킹이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할 때까지 문정권 집권 이후에 지금 1년이 다 돼 가잖아요. 1년간 엄청난 신호와 경고와 이런 부분을 보냈을 때 이걸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원만하게 수습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이렇게 터지도록 만들어 버렸고 이제 터진 다음에는 사소한 뭐 언제 도 변호사를 만났는가 하는 그 일정을 하루에 3번을 바꿨잖아요. 2월 말, 3월 초, 3월 중순, 3월 말. 왜? 언제 만났느냐가 결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드루킹을 구속시키기 전에 만났다라는 말을 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시간을 앞으로 당기다가 나중에 변호사가 3월 말에 만났지 않았냐니까 기억을 잘 못했다는 이 자체예요. 한마디로 뭘 했는가? 구린 사람이 거짓말을 하죠. 이 정권이 떳떳하다면요. 조국이 나와서 TV 앞에 백운우 데리고 나와가지고 자, 저 친구가 언제부터 정권을 협박했는데 저 친구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저 친구를 체포하라고 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해요? 지금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저 친구가 더 심한 이야기들을 공개하고 하면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요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문 정권이 이 드루킹 사건은 다른 사건을 터뜨려서 이 시각을 갖다가 국민들의 관심을 덮는 거 내지는 드루킹을 추악한 사기범으로 만드는 거. 사기범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고 또 이걸 갖다가 희석시키는 거.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할 걸로 보여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가 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냥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농공행상으로 싸움이 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끄러워져서 이대로 두면 저거들끼리 무너질 거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민주주의를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 정치 공작을 했죠. 예?
그 정치 공작이 민주주의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자, 문 대통령이 뭐라 했어요? 지난번에 기자하고 간담회를 할 때 기자가 댓글 때문에 정말 노빠들, 문구로소리들 댓글 때문에 못 견디겠다.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민주주의는 내가 제일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것도 양념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냐. 민주주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양념이 아니죠. 언론에 대한 협박이지요. 범죄지요. 범죄를 자기 입장에서는 양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하면 직접 민주주의고 공작도 직접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대통령으로서 민주국가를 끌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시각이 매우 잘못 세팅이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지금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착각을 좀 하게 된 부분이 있겠죠. 뭘 착각했을까요?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갔다 온 뒤에 문제를 잘못 생각을 한 거죠. 가기 전에 이 사람한테 온갖 약속을 다 했을 겁니다. 이기고 나니까 좋은 자리는 전부 자기들이나 자기 옆에서 다 먹고 이렇게 나눠 먹었겠죠. 그런 사람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위험한 일을 하고 버려진 거죠. 그 다음에 드루킹은 본인이 정권 창출자라고 생각을 할 건데 자기가 봤을 때는 정권 창출하는데 별로 보이지도 않던 사람들이 몇 달 전에야 와서 비서실장 꾀에 찼던 임종석이 실세가 되니까 그 드루킹이 무슨 뭐 경선하고 할 때 임종석이 보이기나 했습니까? 몇 달 전에 캠프 꾸릴 때 비서실장이 됐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도 못할 거고 자기가 엄청난 인력, 시간, 돈, 시설, 장비 등의 위험 부담 등을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정권은 자, 너들이 알아서 했지 내가 하라 했냐 이제 와서 그러면서 그냥 그건 너들이 알아서 한 거고 어디 감히 건방지게 협박을 해? 자, 보내버리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최근에 이런 정치적인 댓글이나 SNS 조를 이렇게 운영하고 거기서 열심히 뛴 사람 중에 제도권에 진입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야권에서 보면요.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보수단체에서 열심히 쫓아다닌 사람 중에 제도권 진입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 보수단체 티오라고 주는 사람은 누구냐? 재벌하고 관계 있는 애들랑 주지요. 그러니까 좌우에서 한마디로 이 정치판이 대중들을 갖다가 공작에 동원해서 써먹고는 버리는 일이 아주 상투적으로 몸에 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직접 민주주의라는 말 속에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 천박하고 이렇게 신분이 낮은 대중을 정치판에 동원해서 쓰고 버린다라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문 정권이 제가 이 말을 뉴스 브리핑에서 10번도 더 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댓글 달아라, 촛불 들어라 하고 우리에 갇혀있는 소들을 자극시켜가지고 거리로 풀었어요. 그런데 소가 나올 때는 쉽게 나오지만은 나중에 그놈의 소를 우리로 몰아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한번 야생의 맛을 본 소는 절대로 우리에 안 돌아가고 나중에는 그 소한테 바쳐가지고 죽을 거라고 내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직접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붙이기도 차마 민망한 일들을 공작으로 벌이면서 그것도 민주주의라고 자기들이 사기를 치면서요.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는 사기는 정의라고 스스로 지금 착각에 빠져버려서 이제는 그걸 정의라고 믿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수가 이 일이 벌어지고 난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어요? 기사에 올랐다가 빠졌는데 앞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 놈들은 전부 고소하겠다. 그러다 그 기사가 삭제됐더만요. 그러고 뭐라 했어요? 대중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가지고 그렇게 몰아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 없다는 것은 뻔뻔이요. 몸에 체화가 된 거예요. 일부러 뻔뻔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댓글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 당신 지지자들 좀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하니까 민주주의의 양념이다라고 하고 대통령이 촛불을 들고 댓글을 다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개헌안에도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시키는 부분을 넣겠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정권을 바라볼 때요, 대북 관계에서 쟤들이 뭐 빨갱이다, 친북이다, 종북이라고만 비판하는데요. 그렇게 비판해가지고 이 정권을 쓰러뜨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거는 상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민주주의적인 기본적인 절차를 굉장히 한마디로 자의적으로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이런 부정한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일을 당연한 민주주의의 하나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입증을 이번에 확실히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저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쫓아내서 깜빵에 가둘 때 뭐라 했습니까? 이 통치에 있어서 민주적인 방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요. 저 아기들이 지금 수많은 이명박 박근혜 전 두 정권을 청산을 하면서 한마디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포맷은 이런 거다라고 보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댓글로 민주주의를 조작하는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잖아요. 블랙리스트를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블랙리스트를 했잖아요. 자, 거기에서 이제는 자신들이 남을 처벌한 부분을 이제는 자신들이 처벌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사청탁을 한 사람을 다 잡아내가 지금 깜빵에 보내려고 한국당 의원들이 줄줄이 걸렸잖아요. 자, 자기들이 이제 인사청탁 했잖아요. 김경수가 인사청탁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 모순에 이미 빠져들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드루킹의 혐의라는 부분으로 바라볼 때 드루킹이 지금 받을 수 있는 혐의가 뭐겠습니까? 검찰이 기소한 거는 업무방해고요. 자, 이제 수사가 진행이 돼서 이제 선거 개입을 했다라는 일이 이제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선거법은 6개월이 시효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 죽을 일을 해도요, 6개월 지나면 처벌을 못 합니다. 이거 누가 이래 법을 만들었을까요? 국회의원들이요. 6개월 시효가 없으면 불안해서 임기 끝날 때까지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부터 하루만 딱 지나는 순간에 뭔 짓을 했든 그냥 오늘부터 걸리는 거는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돈이 오고 갔다 하면 정치자금법에는 7년이에요, 시효가. 그리고 이제 여론 조작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했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2016년 가을부터 했을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해왔다 하면 이제 이 부분에서 한마디로 이 시기가 매우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수백 건을 여론 조작을 최근까지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루에 수백 건씩. 그러면 수십만 건을 여론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거 하는 사무실이었으니까. 위장 출판사.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은 배임 수재나 알선 수재로 드루킹을 지금 경찰이 열심히 조사해서 집어넣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당이나 야권이나 문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이 드루킹을 편을 못 들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흉악한 사기범으로 만들려고 지금 작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건 전적인 제 상상인데 제가 이런 말을 붙여야 또 안전하니까 백은우가 도 변호사를 만났을 때 드루킹이 구속됐을 때 뭘 물으려고 만났겠습니까? 도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래도 만만치 않은 사회적으로 유명 로펌에 영향력이 있는 변호사니까 얼만큼 알고 무슨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 또 드루킹 변호인을 맡아줄 건가? 왜냐하면 자기가 거론된 당사자잖아요. 또 돈을 실질적으로 드루킹한테 좀 댔는가? 이런 거를 알려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쟤가 구속돼 있으니 이제는 쟤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손을 떼고 조용히 살던 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 청소 차원. 저질러진 문제에 대한. 그런데 이제 그 도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는 할 수는 없을 거고, 만난 시점에 대해서는 자기가 반격을 했겠지만은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가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서로가 그런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경찰이 빨리 손을 떼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경찰은요, 수사권 독립이 어떻게 됐어요? 물 건너 갔지요. 자, 개처럼 군다고 수사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어느 정파든 공정하게 물어야 수사권이 독립될 수 있겠지요. 경찰 수사권 독립은 물 건너 갔고요. 자, 이제는 검찰이 지금 조직이 거의 붕괴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잘난 검사님들이요. 지금 이 정권이 주장하는 대로 권력기관의 이런 권한을 재조정을 하게 되면 검찰은 껍질 뿐이죠.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넘겨주면 검찰은 그걸 보고 다시 수사하라든지 뭐 안 그러면 뭐 그냥 형식적으로 기소한다든지 이런 일만, 도장 찍는 일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가진 권한이 다 사라지지요. 자, 기소권에 대한 이 기소 독점 문제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검찰이요. 그러니까 검찰은 눈치를 보다가 이 사건이 장기화되면 아마 발을 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만약에 수사권 조정이 이 정권의 의도대로 된다면 문무일 검찰청장은 사표를 내야 검사들한테 존경이라도 받을 수 있지. 이게 지금 정권의 뜻대로 된다면 문무일 총장은 물러나고 나서 길거리에서 자기 후배나 선배 만나면 피해 다녀야 되죠. 그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잘 걸렸다. 그래서 좀 있으면 검찰 안에서 무슨 문제가 터져 나올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문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검찰, 경찰이라는 이 두 조직 간의 알력이 이 사건을 키우는데도 제가 볼 때는 일조를 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으니까 뭐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이 정도로 터져 나오는가에서 봤을 때는 검찰 안에서 누군가가 찔러줬을 수 있죠.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제 이 사건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론을 조작하고 상대 라이벌들을 제거함으로써 사실상으로 대통령의 자리에 이르게 됐다라는 부분으로 요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5일 전에 한 사람이 제보를 했는데 제보한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언론하고. 여러분 보셨어요? 내가 제보를 했다고 저 사무실 안에서 여론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제보를 한 사람은 거기에 멤버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제보를 했고 성관이가 덮쳤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성관이는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고 해서 문을 안 열어주고 버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관이가 그걸 갖다가 그냥 검찰에다가 넘긴 거죠. 저도 안철수가 저를 고발해서 2012년 대선에 성관이에 붙들려 갔죠. 뭐라고 했지? 사실상 붙들려 가다시피 한 겁니다. 그러고는 자동으로 안철수는 다 치하했다고 TV 앞에 나와서 고상하게 이야기했는데 성관이가 고발한 건은 자연적으로 검찰이 바로 받아서 이렇게 조사를 하더만요. 치하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선급사범은 공안사범이라서. 자, 그래서 지난 5월 5일 날 성관이가 덮쳤는데 그러니까 지난 11월 달에 검찰이 증거 불충분이라면서 이걸 갖다가 그냥 기각을 했어요. 자, 검찰이 이런 건이 넘어왔다면 그때라도 저기 지금 산채라는 그 출판사를 압수수색을 하고 그래서 전화기든 USB든 각종 컴퓨터든 압수해 왔으면 이 사람들이 대선을 어떻게 개입했는가는 자료가 다 드러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히 보통 사람 같으면 문 열어줘요. 2012년에 대선 직전에 한 일주일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조직 사무실이 시발단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몇 개가 틀렸어요. 무슨 남북 포럼인가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이 틀렸어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틀렸는데 그때는 다 문을 열어주고 다 압수되고 했어요. 그때 제가 봤을 때 이 박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도 안 열어주고 선관위에서 조사 나온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덮쳤을 때 전화했겠지요. 지금 선관위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지금 문 열으라고 한다. 어떡할까? 열어주지 마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자, 그러니까 선관위는 크게 그러면 문을 안 열어주면 선관위가
경찰을 동원해서 영장을 발부해서 가려고 시도도 해야 되는데 그냥 선관위는 후퇴하고 나중에 그 고발한 당사자하고 통화를 했다요. 우리가 봤을 때도 쟤들 여론 조작했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검찰이 지금 뭐 수사도 안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라도 6개월 공소시효 기간 안에 검찰이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해서 잡아와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했다면 지금 나온 게 다 드러나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도 될 수 있었겠죠. 그거는 검찰이 또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경찰이 이 일에는 수사할 자격이 이미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드루킹이나 그 일당 입에서 당시에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검찰이 불렀지요. 드루킹을 안 불렀겠습니까? 사무실 주인을 불르지 않겠습니까? 한 2번은 갔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내가 가서 문제가 되면 당신들도 다치니까 이거 잘 무마해달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죠. 나야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면 그만이지만은 내가 다 불면 당신들이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거 알아서 다 정리해 줬을 거예요. 전화해서. 자, 그러니까 이 일이 이제 그것까지 만약에 거론되기 시작을 하면 정말로 핵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지금까지 숨기고 수상한 짓을 한 것만으로도 조사할 자격이 없고 검찰은 선관위 고발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도 제대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특검으로 가야 되고요. 이걸 꼭 국회에서 빨리 증거가 희석되기 전에 정인들이 정신적 압박을 받아서 희대의 사기범이 되기 전에 TV 카메라 앞에 국회에서 세워야 되죠. 생중계 청문회를 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혐의가 검찰의 수사를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압력을 넣어서 만약에 그걸 무마하도록 하고 그래서 영장 발부까지도 안 해보고 끝나버렸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 경찰이 지금 이 일에 걸려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초토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안타까운 거는요. 한국당이 제일 열심히 싸워야 되고 또 가장 큰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안철수가 제일 열심히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둘이서 열심히 싸우면 지금 이게 말입니다. 국회 과반수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선거를 해버리고 나면요. 지금 10개 정도가 보궐선거가 같은 날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대로라면 10개 중에서 한 8개나 9개를 저기 지금 민주당 쪽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커요. 야권에서, 지금 여권에서, 범여권에서. 그래 되면 그때는 특검이나 이 청문회나 이런 걸 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걸 하자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중적인 여론을 특검하고 청문회로 빨리 모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요약하자면 드루킹 사건의 본질은요. 직접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직접 정치 공작을 자행한 혐의가 있고요. 또 이런 정치 공작을 자행한 혐의를 감추고자 검찰,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사건을 덮으려고 권력 핵심에서 움직인 정황이 지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진짜 있었던 일 그대로 조금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규명되면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게요. 지금 우리가 평화협정이나 이거 뭐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이념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요. 미국하고 지금 북한하고 한국하고의 관계가 파탄이 나기 전에는 이걸 가지고 문 정권을 이렇게 공격하기는 매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가지고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훼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문 정권이 크게
문제가 되어서 이 탄핵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초장의 수습에서 앞뒤 말이 안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이 대중적인 이 확산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서 이 싸워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